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 서식지가 늘어나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80년쯤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원전 설비를 레이저로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보다 효율성이 4배 이상 높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7년 발생한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는 2억 1,900만 명. 이 가운데 92%가 말라리아 창궐지대인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라리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케냐와 에티오피아 일부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의 서식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We are seeing is that mosquitoes that carry malaria are becoming present in some of the places where they weren't present before, because the coldest points have become less cold in these high altitude areas, and obviously that's a very worrying development.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연구팀은 오는 2080년쯤이면 지구온난화로 한국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도 1년의 절반 이상 모기 감염병의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착하지 못할 거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모기들이라든가 매개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되게 많아졌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분포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맞아 소아마비 바이러스 중 하나인 제3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 WPV3가 퇴치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성명을 내고 WPV3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기준이 충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소아마비 퇴치 성취는 세계 보건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앞서 지난 2015년 제2형 야생형 폴리오 바이러스의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1형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감염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살리버리스 국제소아마비 퇴치위원장은 우리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남아있는 폴리오 바이러스의 모든 유형을 퇴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세균에 효과 있는 새로운 항생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스위스 츄리히대 연구팀은 세균을 항생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외막을 파괴하는 방식의 새 항생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이른바 다제내성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광선검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물체든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이 레이저를 활용해 크고 두꺼운 금속을 잘라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원전 해체 작업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원자로동 시설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이 많이 남아 시설 해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원전 설비를 광섬유 레이저로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에 굉장히 유리하고 2차 폐기물이 적어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레이저 기술입니다. 원전 해체 작업은 대형 설비를 작게 잘라낸 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원래 환경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스테인리스와 탄소광 등 두꺼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절단이 쉽지 않고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속에서 100mm 금속까지 절단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속 노즐이 물속에서 공기층을 형성해 레이저 빔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기존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세계 기술 수준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 해체 시 적용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나간다면 충분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원자력 해체 분야의 융합 연구로 일궈낸 이번 연구 결과는 레이저 분야 6개 국제 학술지에 실려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포항 공과대학 포스텍이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세계 혁신대학 순위에서 12위에 올랐습니다. 포스텍에 이어 서울대가 29위를 차지했으며 카이스트 34위 등 총 6개 국내 대학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학에서 발표한 과학 분야 학술 논문과 영향력, 특허 출원 수와 사업화 결과 등을 수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6번째로 군산에서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군산이 전기차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분야 투자 기업과 지역 노조, 군산시 등이 함께하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전기차 컨소시엄 기업들이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4천억여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면서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자율주행 시험장,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격려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고 원청과 하청의 수평적 협력 관계, 기준 임금 지역 공동교섭, 사업장별 임금 격차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 수준이 최고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번 협약엔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가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역 양대 노총이 상생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이제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상생형 일자리 확산이 신규 투자와 40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외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때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선진 농법을 배우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농업인들이 다녀갔는데요. 이번엔 아시아와 아프리카 농업인들이 전남 보성을 찾아 자연 그대로의 농법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녹차 수도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그림같이 펼쳐진 녹차밭에서 차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 농업 전문가들입니다. Because is very natural, no chemical, organic ingredient. So I like this visit because green tea is very nice. 이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차 마시는 법을 배운 뒤 그윽한 녹차 향을 만끽해 봅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밑거름인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장과 스마트팜도 찾아 생생한 한국 농업의 현장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I hope that we can have it more in the Philippines and upgrade everything. But we know we can work together through our agricultural technical school in the Philippines also. 주로 수출되는 보성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헥타르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 생산량으로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 방문은 선진 농업 정책과 농법을 알리고 인기 작목의 수출과 국제 교류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성군 친환경 선진 농업 기술이 해외 농업국가의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특산물 수출 및 문화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여 개 나라의 농업 전문가들은 국제농업박람회장도 찾아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돌아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유통업계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속속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편의점 직원이 담배 판매대에 진열돼 있던 액상 전자담배들을 전부 꺼냅니다. 대신 판매 중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올려놓습니다. 줄이 생산한 가향 액상 전자담배 3가지와 KTNG에서 나온 것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GS25는 편의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국민 건강 복지 증진의 눈높이를 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전자제품 코너 한쪽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도 사라졌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찾는 손님이 다소 줄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역시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이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우선 판매를 멈춘 뒤 발표 내용에 따라 다시 팔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편의점과 마트가 속속 판매를 중단하자 담배 업체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줄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가 먼저 중지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TNG는 정부가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내놓으면 이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이 났을 때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문을 연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 20곳을 골라 점검한 결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맞게 객실 안에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한 곳뿐이었고 객실 안에 소화기가 있는 업소는 2곳뿐이었습니다. 비상구에는 대부분 짐이 쌓여 있어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점검한 업소들 모두 피난기구 관련법이 바뀌기 전 인허가를 받았는데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소방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완강기나 소화기 설치 강화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20번째 독도의 날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지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했습니다. 호시탐탐 독도를 집어삼키려 했던 일본의 야욕에 못을 박듯 우리 국토임을 천명한 겁니다. 100년이 흐른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한 뒤 오늘로 20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대 행정국가로서 일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확실히 했던 그동안 우리 땅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일본의 시도는 그침이 없었고 우리 국민도 이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고 맞서 싸워왔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에 항의문을 보내 다케시마 표기를 독도로 바로잡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 독도를 알렸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독도 문제는 독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동해바다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나서 독도를 알리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강치를 동상으로 제작해 기증하고 매년 독도를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동하여서 정말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고 또 독도의 소중함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힘들게 지켜온 우리 땅 독도. 독도의 날인 오늘도 곳곳에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박쥐가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붉은박쥐는 온몸이 주황색 털로 덮여 있으며 개체수가 적어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지정했습니다. 홍성군은 황금박쥐가 지난 21일에 처음 발견된 뒤 주차장 인근 나무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단어,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연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들어는 봤지만 생소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